우리나라는 너는 공부하거라 나는 떡을 썰 테니 예. 네, 그래서 그렇죠. 진짜 진정한 내조나 아이의 공부는 얘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과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엄마는 그 외에 나머지를 다 맡을 처리하는, 테니 예. 근데 이제 이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대기자 TV. 근데 현실은 조금 반대의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냐하면 같이 있다 보니까 아이한테 훈육할 거리가 더 많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 막 혼내는 법 아니면은 본인 화병 걸리겠다는 이 어머님들이 정말 많아지셨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어머님들의 정신 건강이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는 게 네. 요즘의 현실인 것 긴급 상황인 같아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코로나 레드로 갈 지경이다. 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그 문제를 그러니까 엄마의 어떤 번아웃 또는 네. 감정적인 이 어려움의 해소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초점으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같이 지내지만 혼자만 있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라. 안 되면 아버지한테라도 아이들 잠시 맡기고 주차장에 차에라도 가게 말씀드려요. 내가 이들하고 계속 뭔가 상호작용을 하고 상호작용뿐만이 아니라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돼요. 네. 집이 그냥 예전이 아니라 이제는 공부방이고 도서관이고 영화관이고 체육관이고 막 이래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온전히 나인 시간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지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배우자, 다른 양육자가 네. 반드시 일정 부분을 그렇게 맡아줘야 되고 이게 번갈아 교대가 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드실 거거든요. 가만히 있어봐. 공부도 옆에서 봐주라 그러고 네. 혼자 쉬는 시간도 가지라 그러고 집안일은 그럼 언제 어떻게 누가 하라는 해? 거냐. 예. 코로나19 시대에 집안의 루틴에서 또 하나 바뀌어야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집에 있는 사람들 물론 뭐 어머님이 중심이시라면 아버지 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집안일에 참여하는 거를 아주 획기적으로 상승시키셔야 돼요. 엄마 이거 빨래 지금 세탁기에 넣어야 되거든. 그냥 들고 가자. 들고 오고 뭐 너네 건 너네가 알아서 넣어가 아니라 엄마의 일을 돕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예. 자 여기 마루 여기 요만큼은 네가 좀 닦고 여기는 네가 닦고 이렇게 시키시는 것. 네. 예. 이게 뭐 그날 엄마의 기분이 아니라 이 가족들이 해야 될 일로 분업화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외국에서는 차라리 미국이나 서양권 문화에서는 좀 자연스러워요. 네. 예, 잔디 깎고 뭐 이렇게 맞습니다. 한데 우리나라는 너는 공부하거라 나는 떡을 썰 테니 예. 네, 그래서 그렇죠. 진짜 진정한 내조나 아이의 공부는 얘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과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엄마는 그 외에 나머지를 다 다 맡을 처리하는. 테니 예. 근데 이제 이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집에서 내가 뭔가 할 일이 있고 해야 되는 일이 있고라는 이런 책임감 또 이것을 언제 해야 되고 언제까지는 해야 되고라는 이런 어떤 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정신적 심리적 안정에 정말로 도움이 돼요. 저는 부모님들이 이제 좀 개념을 바꾸셔서 네. 처음에는 귀찮고 서툴고 내가 하는 게 낫고 손이 한 번 더 가지만 이 코로나19가 지금 벌써 1년을 다 잠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올해는 예 아직은 적어도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 집안의 문화 이런 루틴을 바꿔나가겠다라는 결심을 하시고 네.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 예, 가족들을 훈련시키는 것 이게 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애는 뭐 하고 놀아주죠? 우리의 인성교육은 어떻게 해요? 예, 집안일을 같이 하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내 책임을 만든다는 것 이게 인성교육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대화도 할 수 있고 네. 예, 자연스러운 얘기들이 오갈 수 있으니까 가족 간의 유대감도 분명히 좋아질 수 있고요. 또 그런 걸 하면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고 또 용돈도 거기에 줄 수 있으니까 네네네. 아이들에게 적절한 보상 시스템을 만들기에도 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엔 일석 2조뿐만이 아니라 일석3조, 4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고민하시고 연구하시는 그런 네. 노력, 지혜 이런 것들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학습만 너는 공부만 해라 이렇게 하면 더 학습에 대한 어머님들의 기대가 더 커지는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선생님 얘기 듣고 집에서만 엄마 잔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하루 종일 엄마 잔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럼 아이도 힘들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잔소리의 파워가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떨어지니 이제 강도를 올려요. 처음에는 공부해야지 했더니 눈꼬리가 올라가고 목소리가 올라가고 하죠. 하지만 그렇게 공부를 시키면은 부모님이 속으로 그렇게 원하시는 자기 주도 학습의 길은 멀어지고 어머님의 목이 쉬도록 아이한테 야단만 쳐야 되고 악순환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다시 잘해놓고 네. 여기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아이가 공부하는 어떤 전략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하나 만들어 간다. 그리고 요즘 어머님들이 아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져서 훈육이나 대화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훈육이 먹히려면 앞에서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훈육이 먹히려면 먼저 친해져야 됩니다. 친한 사람이 하는 잔소리를 듣지 맞아요. 친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잔소리 절대 안 듣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멘토 얘기는 들어도 엄마 아빠 말은 안 듣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친해지실 것. 네. 두 번째는 이런 원칙을 가지시면 돼요. 얘가 하는 나쁜 행동을 없앨 때는 뭔가 벌을 주거나 권익을 뺏거나 네. 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얘가 했으면 하는 행동은 보상을 주어서 만든다. 내가 얘한테 상을 줄까 벌을 줄까를 고민할 때 무엇에다가 상을 주고 벌을 줄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돼요. 이를테면 얘가 동생을 때려요. 네. 근데 동생을 안 때릴 때 상을 줄 수는 없어요. 그 동생이 때릴 때 얘가 뭔가 벌을 받아야 되고 놀이의 시간이 제한돼야 되고 하는 거죠. 근데 얘가 제한 요소죠. 그렇죠. 얘가 하루에 앉아서 책을 20분씩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얘가 했으면 하고 엄마가 바라는 거기 때문에 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상을 그러면은 박사님 어떤 걸 주면 좋을까요? 그런 상을 주기 위해서 집안에 사실 너무나 많은 재료들이 있는데 이때까지 안 썼죠. 대부분 물질적인 거로만 딱 생각을 하시거든요. 예. 물론 물질적인 것도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일을 돕게 하고 거기에 대해 보상을 주다 보면 이를테면 그 늘 주던 보상이 약간 웃돈을 얹어서 예, 줄 수도 있고 이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아이는 엄마한테 그거 돈 1,000원이라도 받는 게 그냥 좋아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아끼시고 싶으면 관계를 좋게 하라. 예, 맞아요. 초등학생인 유초등 때는 스티커만 받아도 막 웃다가 그렇죠. 네. 중고등학교 되면 10,000원, 20,000원 뭐 예. 이렇게 달라고 하잖아요. 이거에서 못 써? 뭐 안 받고 말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은 관계를 좀 회복해라. 예, 관계를 탄탄히 하고 그리고 보상을 결정할 것. 그리고 뭔가 벌을 주려고 해도 벌도 뭐 사실 손 들고 서 있고 이런 거 별로 아니잖아요. 제일 좋은 벌은 얘가 하고 싶은 거를 못 하게 됐을 때가 제일 벌이거든요. 그럼 집안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좀 많아야 돼요. 시간도 여유 있어서 자기가 책도 좀 읽고 그림도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이런 시간이 있어야 너 그럼 그 시간 30분 줄일 거야 이런 게 통하는데 어차피 나는 눈만 뜨면 공부만 하는데 맞습니다. 별로 잃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리들이 많게 집안을 만드는 것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그러면 대화는 좀 어떻게 대화법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아이들도 지금 많이 힘들 텐데 이런 시기에 좀 아이들한테 많이 들려주면 좋을 만한 멘트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수업 들을 때 온라인 수업 들을 때 꼭 했으면 하는 바라는 멘트는 힘들겠다. 야, 수업 듣기 힘들지 이 얘기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집에서 루틴대로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뭔가를 계획된 시간에 하게 되면 그때는 꼭 칭찬해 주셔야 돼요. 네. 야, 너 공부하기로 한 시간에 딱 공부를 하네? 인강 듣기로 한 시간에 딱 듣네? 이런 내가 루틴을 만들고 지키는 게 되게 칭찬받을 일이구나. 네. 라고 알게 하시는 게 긍정적인. 대단히 중요하고요. 잔소리나 훈육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참 간단하지만 어려운 얘기인데요. 예, 3번 중에 한 번만 하세요. 3번 중에 한 번요? 예,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3가지 생기면 그 중에 한 가지만 하십시오. 참고. 예.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 아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3배가 늘었는데 네. 내가 보이는 대로 다 잔소리하면 아이는 3배의 잔소리를 듣거든요. 박사님께서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감정이 흔들리면 공부도 흔들린다. 공부는 곧 감정이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셔서 책도 내셨는데 공부는 감정이라고 하신 뭐 계기라든지 이유가 있으시다면요? 저의 트레이닝 백그라운드는 사실 이제 제 전공은 뇌과학, 인지과학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저도 학생들이
어차피 노력은 많이 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접근을 했어요. 공부하는 방법, 전략 그랬는데 가만히 그 친구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기술이 늘어서 그래서 공부가 막 하고 잘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게 느니까 자신감, 좀 더 정확하게는 자기 효능감이 늘더라고요. 자기 효능감. 예. 그러니까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되니까 또 신나네. 이런 게 쌓이니까 나 괜찮은 애인가 봐 공부 쪽으로. 그러면 또 이런 걸 좀 해볼까? 이렇게 해서 쭉 변하지. 선순환이네요. 예, 뭔가 아이들한테 어떤 좋은 지식을 가르쳐 주거나 정보를 가르쳐 주거나 공부를 되게 잘 시켜서, 예, 그러니까 즉 뭐 학원 수업을 되게 잘 들어서 이런 거 아닌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냥 단순히 동기부여만 된다고 이게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언젠가 뭐 되게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감정이 바뀌어야 이 아이가 공부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그리고 결과가 바뀌고, 예, 그리고 이 아이가 미래를 바라보는 진로도 바뀌어서 결국 공부에 대한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을 좀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는 감정이다. 너무 좋은 예, 말씀이신 것 라는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보면 공부에 기복이 있는 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감정이 흔들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번아웃이라든지 집중력이 없다든지 산만한 아이들. 그러면 그게 학습적으로도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네. 공통적으로 딱 보면은 가장 근본적으로 보자면 그 친구들이 모두 사실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고, 예, 시키는 걸 따라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평가를 다 점수나 결과로만 받는 거예요. 몇 점 받았어? 무슨 반에 레벨이 올라갔어? 뭐 이런 거로만 받았는데 그러니까 결과가 나쁘면은 자기가 노력한 것이 인정받지 못하니까 결과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지죠. 그러니 공부하는 과정이 안 그래도 힘든데 결과에 대한 부담까지 가중되니까 더 힘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번아웃이 생기죠. 네. 또는 그 번아웃도 가기 전에 불안이 커지면 이제 아이들이 시험만 보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거나 배 아프거나 머리 아프거나 이런 시험 불안이 생기고 또 그래서 결과가 안 좋으면 우울해지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아이들이 과정을 중시하는 스스로 하는 공부 방법, 태도 이런 거를 갖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요즘에는 코로나19 이전엔 그래도 끌려가던 아이들이 그게 딱 없어지니까 이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로 평가받아야 될지도 모르니까 더 혼란스러워지고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대치동인데 여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클리닉에서 제 방에서 만나는 경우도 정말 많이 늘고 있으니까 또 그 외에 다른 곳에 있는 학생들도 정말 더 많겠죠. 예. 그러면 주로 어떤 해결책을 좀 내려주시나요? 일단 제가 오늘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먼저 기본이 돼야 될 거는 새로운 루틴을 확립해라. 세상이 변했다. 예. 세상이 변했는데 너만 똑같이 갈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어머님한테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루틴을 바꿨으니 생각도 바꾸자. 네가 공부를 하는 이유, 목적, 언제 보람을 느낄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의 핵심은 네가 발전하고 과정을 열심히 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자라는 쪽으로 이제 그 이야기의 방향을 바꾸죠. 네, 오늘 박사님의 말씀이 홍공 시대를 맞아서 혼자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한테 많은 정보가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기자 TV